안녕하십니까. 밸런스 자산연구소 김지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국민연금의 사례를 숫자를 넣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한 달에 100만원 나오게 할지 150 나오게 할지 50 나오게 할지 이런 것들을 나는 어떻고 부인은 어떻고 이런 걸 결정할 때 지금 말씀드린 이것들을 쭉 보고 그 중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잡아서 해야지 되는 겁니다. 무조건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안 한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정할지를 예를 들어가면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일단 결론을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인 원칙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든 PB양자를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국민연금은 최소화해야 돼요. 국민연금이 얼마 이상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PB양자를 포기하셔야 되는 거죠. 퇴직하면 나는 애들 이름으로 PB양자를 넣으려고 한다. 왜냐면 나 소득 하나도 없거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국민연금은 받게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직장 다녔으면 냈으니까. 그런데 그 금액 부분 쪽이 작다 그러면은 더 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작게 내버려둬야 되고, 크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건 뭐 어차피 이미 받기로 돼 있는 거고 낸 거니까 그거 부분 쪽이 이미 기준 나와서 PB양자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PB양자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연금밖에 안 부신 분은, 그리고 PB양자를 꼭 유지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부인들이 PB양자가 많은데 국민연금 괜히 자기도 낸다고 추가로 더 냈다가 작년도 2022년 9월에 건강보험법 개편될 때 전부 탈락이 돼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민원이 50만 건이 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가가 집이 9억이 넘어간다든가, 어차피 PB양자가 안 될 분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공무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금융자산가라고 해가지고 이자나 배당으로 사시는 분, 그래서 그게 많은 분들, 그 다음에 임대사업이나 사업을 하셔가지고 임대수수료가 꽤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다 못 받는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기부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국민연금은 그냥 준조세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부에서 세금처럼 떼어가니까. 이런 경우에 좀 특이한 것은, 이런 경우에 가끔 보면은 부인 이름으로는 재산이나 다른 소득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통장도 부인 이름으로 안 들고 남편 이름으로 통장을 들고, 물론 부인이 관리하지만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부인 이름으로는 재산이 없어요. 이자도 부인 이름으로 받는 통장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그 임대수익도 다 남편 쪽으로 돼 있고, 이러다 보면 한쪽으로 몰려 있는 거거든요, 소득이. 그럴 경우에 부인 입장에서 놓고 보면, 부인은 그러면 뭐 PB양자든지 뭐 PB양자가 아니라 지역으로 가더라도 별로 낼 게 없는 거예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를 해도,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은 가족별로 보는 게 아니에요. 개인별로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그 재산이라든가 소득이 많은 분들은 국민연금을 최소화하고 부인 부분 쪽으로 좀 밀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세 이전에 소득이 많을 것 같으면은, 그것이 아까 286만 원인데 대충 한 300이라고 치고 월 300 이상 연금 말고도 들어오는 게 있다 이상 되면은 국민연금을 미루는 게 낫죠, 뒤로. 그래가지고 소득이 없는 때가 5년으로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5년 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니까 내가 뭐 한 68세까지는 들어오고 그 뒤는 이제 뭐 맡은 직을 떠나서 뭐 그게 없다라고 하면 3년만 연기해도 돼요. 그래서 이걸 언제 결정하느냐? 자기가 연금을 수령할 때 65세 때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9년생 이후는. 그 전에 있는 분들은 63세나 64세 때 받는 때가 있잖아요. 수령하기 시작할 때. 그때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 후에 소득이 별로 없어요. 월소득 들어오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연금을 빨리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굳이 그때까지 미루고 하면서 손가락 빨면서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이 있을 때 그걸 받으면 안 되지만, 없을 때는 없는데 그거라도 받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그걸 낮추면 매월 받는 게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새 조기 수령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 왜 그냥 조기 수령을 하면 매달 받는 게 적으니까 다른 소득이랑 합쳐도 그 뭐 PB양자 조건이나 이런 조건 부분 쪽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국민연금의 금액을 나중에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조기연금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매달 받는 게 낮아지니까. 이미 낸 거를 난 이만큼 포기할게, 이렇게는 말이 안 되니까. 그 방법이 이제 빨리 받는 건데, 그 조기 수령할 때 이제 그런 단점, 다른 소득이 좀 일정 금액 이상, 뭐
뭐 올해 같은 경우에 286만 원 이상이면 아예 없어져 버린다. 못 받는 거예요. 감액이 아니에요. 못 받아버리니까 이제 그런 위험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없어도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떨 수가 있냐면 맨 끝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족연금을 이제 자기가 없으니까 받지 않습니까? 그럼 유족연금을 이제 60%를 받게 되는데 그 금액이 작은데 유족연금을 받으면서도 그 자기 소득이나 이런 것이 없다 그러면은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라에서 주는 그냥 그 기초연금이랑 합쳐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이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들겠다 그러면 왜 드는지 확실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은 굳이 추천하지 않아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축을 하고 싶으면 딴 걸 하세요. 굳이 왜 꼭 국민연금을 꼭 그걸 하려고 그러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 국민연금은 물가도 따라서 올라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국민연금이 운영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물가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세금이나 다른 데서 나가는 거에 더 많이 빠지니까 들어온 돈마다 나가는 게 이래저래서 나가는 게 더 많아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가입하도 이 경우에는 오히려 나중에 깎이는 게 좀 적어요.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연금이는 어차피 액수가 크고 하지만 소액으로 들어놓는 그런 부분 50만 원 정도 이하 이렇게 들어놓는 거는 가능하죠. 왜냐하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이렇게 둘이 부부가 서로 지그재그일 경우에는 그 깎이는 게 적거든요. 서로 다른 보험이기 때문에 같은 국민연금은 많이 깎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놓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방향성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그 본인 거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찾아서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그 예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고려할 요소들을 다 적혔습니다. 여기.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예시를 이제 한 5가지 케이스 보십시오. 맨 오른쪽서부터는 공시가 5억인데 다른 소득은 없고 내가 국민연금만 84만 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한 분이 각각이니까. 그러면 국민연금 그렇게 받으면은 연간 1,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공시가 5억에 소득이 국민연금이 1,000만 원 정도면은 만 연간 받는 거면은 PB양자가 됩니다. 커트라인이에요. 83만 원, 4만 원이 커트라인이니까 거기서 이제 PB양자가 될 수가 있고 만약에 PB양자가 여기서 커트라인에 뭐 한 만 원 때문에 걸려서 안 되면은 18만 원 내야 되는 겁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 국민연금을 받으니까 소득세를 떼야 될 거 아닙니까? 소득세가 그 만 원을 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금액이 286만 원이 넘지 않잖아요. 다른 소득이 없으니까. 이러니까 없고. 그 다음에서 연금 실수령액은 거의 그대로 받아요. 이런 경우에는. 타소득이 없으면.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돌아가시면은 유족연금이라고 얼마를 남겨주냐면 매달 월 50만 원씩 그 60%니까 남겨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옆에 집은 똑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이분은 어디서 100만 원씩 벌고 오고 있고 국민연금도 조금 더 내서 100만 원씩 그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PB양자 탈락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역건보료는 이 다른 소득하고 이거 공시가 똑같지만 소득이 더 많으니까 27만 원 늘어나죠. 그 다음에 소득세도 훨씬 늘어납니다. 8만 원으로. 그래가지고 실수령액이 만 원만 깎이는 것이 아니라 6만 원이 깎여요. 여기 할 때. 지역건보료에는 재산에 의한 건보료도 있기 때문에 이걸 통째로 여기서 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연금 실수령액이라는 것은 연금에 해당하는 지역건보료하고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소득세 이 두 개를 뺀 거예요. 감액이라든가. 여긴 감액이 없으니까. 그랬을 때 94만 원이라는 거고 이 경우에는 유동연금으로 60만 원 받아요. 공시가가 10억인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까랑 똑같이 그 소득이 없고 국민연금이 한 달에 166만 원을 받는 식으로 국민연금으로 몰아갔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됐으면 이게 지금 2천만 원이 돼버리니까 공시가가 10억이면은 2천만 원이면은 탈락합니다. 안 됩니다. 그 PB양자는 탈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PB양자는 어차피 안 되고 그렇게 하고 지역건보료하고 소득세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하고 나면은 실제로 실연금 수령은 155만 원으로
한 11만 원 줄어드는 거고, 유족연금은 이분 같은 경우 1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가장 이제 맨 왼쪽에 그럼 공시가가 한 10억 정도 되고, 다른 소득도 한 달에 한 500 정도가 들어오고, 국민연금은 20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돼 있다. 보통 대기업이라든가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퇴직 후에도 뭐 다른 곳에서 어떤 직장을 가신다든지 아니면은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임대소득을 있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 그럴 때 PB양자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지역 건보료가 엄청 늘어나죠. 소득이 이제 많으니까. 똑같은 공시가 10억인데도 그 지금 소득 차이에 따라 가지고 지금 지역 건보료가 2배 가까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똑같이 국민연금 200만 원인데 내가 다른 소득이 100만 원 있는 분하고 500만 원 있는 분은 건보료만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는 뭐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누진으로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 경우에는 월 286만 원이 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또 감액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한 200만 원 정도 더 많기 때문에 3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200만 원을 국민연금에서 받는 걸로 되어 있지만 거기서 PB양자 안 돼서 거기에 해당하는 건보료 나가고 종합소득세 나가고 그다음에 감액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154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4분의 1이 날아가는 겁니다. 국민연금 200만 원 받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내가 국민연금을 받는 돈을 따지면은 154만 원. 결국은 뭐랑 누구랑 똑같으냐면은 다른 소득이 없을 때 국민연금 166만 원 받기로 돼 있던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받아요. 기초연금은 이제 더 다른 소득들을 봐야지 구체적으로 봐야 되니까 계산법이 더 복잡하니까 이 정보만 가지고는 지금 결정하기가 어렵고, 내가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많이 받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본인 거를.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기서 가장 적정한 선이 어느 선으로 갈 건지 그걸 판단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한번 부부 케이스를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공시가가 5억인 집에 두 분이 이제 같이 사시는데 이제 남편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부인은 다른 소득이 없어요.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은 이제 100만 원 수입인데 국민연금을 남편은 이제 그동안에 소득이 많지 않아가지고 이제 66만 원 정도 하는데, 그래서 부인이 국민연금을 들어놨어요. 그래서 부인이 83만 원 받을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연금을 들어놔서. 자, 이런 경우에 PB양자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둘 다 PB양자는 가능해요. 왜냐면 공시가 5억이면은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되거든요, 연간. 그런데 부인은 당연히 되고 1,000만 원이니까, 남편도 둘 다 합치면 166만 원이니까 딱 2천만 원 커트라인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PB양자가 아슬아슬하게 이제 남편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PB양자가 된다. 아니면은 요거보다 좀 넘으면 안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PB양자가 된다. 근데 그럼 이제 건보료를 안 낼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서 커트라인에 걸려가지고 그 부인이 커트라인에 걸릴 가능성은 없는데 남편이 걸릴 수가 있죠. 그렇죠? 남편이 160만 원 좀 넘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커트라인에 걸리면은 갑자기 걸리는 순간 PB양자 탈락하면서 지역건보료가 26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소득세 띄고, 그러면 실수령액이 이제 63만 원 정도 되는 거고. 자, 이런 경우에 남편이 이제 돌아가시면은 부인이 유족연금을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 부인 자체도 국민연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국민연금 자기가 받는 것과 그걸 계속 받으려면 자기가 받는 게 82만 원이나 되니까, 그러면 남편 걸 38%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유족연금이 그러니까 20만 원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 20만 원이면은 합쳐가지고 100만 원 정도 이분은 유족연금하고 기초연금 본인이 국민연금 든 게 이만큼 있어가지고 금액이 넘어서 이분은 이제 그 해당이 없는 거죠. 이제 안 된다고 이제 보는 거고. 이랬을 때 결국 자기 연금하고 유족연금에서 1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공시가가 5억이고 부인이 둘 다 전업주부인 거야. 똑같은데 여기서 다른 건 뭐냐면 이 남편은 국민연금을 200만 원까지 들었어요. 자,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부인은 PB양자가 가능한데 남편은 탈락이죠. 그 다음에 쭉 놓고 봤을 때 이 부인은 82만 원을 똑같이 받잖아요. 그 오른편에 있는 이분하고 똑같이. 본인 건 82만 원인데 그러면 남편 거에 30%밖에 못 받거든요. 자기 거를 포기하면은 남편이 60%를 받습니다. 그러면 12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120만 원을 받을래? 아니면은 남편 거 30%하고 네 걸 받을래?
이렇게 물으면 내 거하고 남편 거 30%로 하면 142만 원을 받으니까 이걸 받는 게 나은 거죠. 그냥 이런 경우에는 142만 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합쳐서. 그러게 결국은 남편의 국민연금 부분 쪽은 돌아가시게 됐을 경우에 남들이 받는 60%에서 반토막 난다. 30%밖에 못 받는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공시가가 10억인 집에 살고 계신 분하고 비교해 보면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부인이 국민연금 아예 안 들었다고 칩시다. 이분은 집도 이제 이분보다 2배나 비싼 집이죠. 공시가가 2배나 되니까. 그리고 부인은 똑같이 소득은 둘 다 없는데 국민연금도 안 들었어요. 남편은 상황이 공시가 5억인 분이랑 비슷해요. 결국 재산 때문에 뭐 더 뛰는 게 많겠지만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시고 났을 때 유족연금이라는 게 그 부인이 국민연금이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60%를 받게 되지 않거든요. 60%를 받으니까 120만 원을 받잖아요. 여기 120만 받는데 이분은 또 부인이 남편이 돌아갔다고 쳤을 때 소득도 없죠. 국민연금도 없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분은 기초연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근데 기초연금 부분 쪽에 특별히 뗄 게 없기 때문에 32만 원을 다 받게 돼 있죠. 그렇게 하더니 이분은 152만 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공시가 10억에 살았던 분이 똑같이 부인인데 그 국민연금을 83만 원씩이라도 어쨌든 받는 것식으로 넣었던 그런 분들이 받는 것보다 유족연금의 60%를 풀로 다 받아버리고 자기의 기초연금을 받는 이렇게 해서 하는 분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판을 짜보고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계산을 해보고 안 그러면은 낸 돈이 날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막 나중에 갔을 때 이런 것까지 이제 고려를 해보는데 단지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어쨌든 둘 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 예를 들어서 공시가 5억이었고 남편이 국민연금 200을 받을 수 있었고 83만 원 받는 분은 실수령액으로 따져보게 되면은 그러면 270 정도를 받으니까 어쨌든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뒤만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뭐 기초연금 받을 생각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뒤에 뭐 혼자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사실 모르는 거죠. 모르지만 그렇게 자기가 판단을 하면 그러면 이 방법으로 해서 부인도 할 수 있는 거죠. 굳이 안 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판단인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한 판단.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령 시기에 관한 것이죠. 수령 시기는 뭐냐면 이게 빨리 받을 수 있고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고 연기해서 받을 수도 있는데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아주 심플합니다. 그냥 조기연금은 70%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상연금은 100% 받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연기연금은 130%인데 이게 이제 어떤 한 사람 같은 경우가 이게 세 개 선택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의 기대 수명은 딱 하나예요. 뭐 예를 들어 85세일 수도 있고 87세일 수도 있죠. 결국 그 사람 기준 놓고 보면은 조기연금 받는 사람 부분이 받는 기간이 정상보다 5년이 길고 연기연금은 정상보다 5년이 짧은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지급률이 틀려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지 않고 다른 소득이 있을 때예요. 다른 소득이 있을 때 다른 소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280만원에 초과해버리게 되면 조기연금 받았던 사람이 갑자기 조기연금 60세부터 받으려고 땡겨 받았는데 중간에 어디서 취직이 된다든가 아니면 뭐가 돼가지고 그걸 받은 거예요. 소득을. 만약에 그 나이에는 취직을 해도 국민연금 안 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할 경우에는 70%가 통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감액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65세 정상적으로 받을 때부터는 이제 깎여요. 비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례적으로 깎이고 그러니까 70%에서 또 깎이는 거죠. 그거는 100%에도 똑같이 깎이는 겁니다. 그런데 70 넘어가게 되면은 어디에도 감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70, 100, 130 결국은 국민연금에 다른 소득이 없었을 때랑 똑같이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받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다른 소득이 언제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라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유족연금은 뭐냐면 이렇게 받았다고 해서 돌아가시면 그러면 내가 해서 130으로 받으면 130으로 받은 거에 60%를 받는 게 아니라 다시 100으로 계산해서 60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족연금은 빨리 받거나 늦게 받거나 이렇게 한 거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없이 그냥
정상으로 받는 거에 60%로 다 똑같이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정연금하고 기초연금 부분 쪽을 이제 정리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위에 있는 게 부인이에요. 부인은 국민연금도 없고 공무원연금도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국민연금만 있는 분이 있고 공무원연금 부분 하나만 있는 거니까 있고, 그러니까 부인도 공무원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공무원에서 퇴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남편이 국민연금 있을 수 있고 공무원연금 있을 수 있는 거죠. 남편이 실업자인 경우 뺐습니다. 자, 그랬을 때 부인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국민연금이 없는데, 나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도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전업주부인 그런 건데 남편이 국민연금을 받는데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나는 유정연금으로 당연히 남편의 60%를 받습니다. 남편이 20년 이상 국민연금을 냈다면. 그리고 이제 기초연금은 뭐를 결정이 되느냐면, 자, 기초연금을 내가 유정연금을 받다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유정연금을 받은 사람이라든가 국민연금을 안 받은 사람은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금액이 줄어드냐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단독 가구잖아요. 혼자 이제 계시니까 202만 원에서 뭘 빼냐면 유정연금을 포함해가지고 재산도 소득으로 바꾸고 이렇게 소득으로 바꿔서 내가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얼마다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득 인정액이 유정연금 100만 원 포함해가지고 180만 원이다. 월. 이렇게 따지면은 202만 원에서 남는 거는 22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22만 원이면은 그것이 기초연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유정연금 아까 100만 원에다가 22만 원 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유정연금 말고 난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되면 덜렁 1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럼 202만 원에서 100만 원을 빼면 102만 원이잖아요. 그럼 내가 102만 원을 받나? 아니에요. 기초연금 맥시멈이 인당 32만 원이니까 그냥 32만 원 주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정연금 100만 원에다가 32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32만 원을 내가 받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남편이 국민연금을 붙지 않고 공무원이셨든가 군인이셨든가 뭐 이래가지고 공적연금을 받으셨던 분이면 똑같아요. 국민연금처럼 60% 받는 거야. 그런데 부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했어요. 자기도 들어놓은 거죠, 이제. 그러면 이분은 남편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돌아가셨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남편의 60%를 받고 내 걸 포기하든지 아니면은 내 걸 받고 남편의 30%를 받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어떻게 했냐? 내가 받는 금액, 나의 국민연금 받는 금액과 남편의 국민연금 금액의 30%, 유정연금은 60%인데 그거의 반, 30%, 둘 중 큰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게 크다 그러면 내 거에다가 남편 30을 받는 거고, 남편의 30%가 더 크라 그러면 내 걸 포기하는 게 나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이분은 그러면 기초연금을 받느냐? 이런 거죠. 자, 유정연금하고 기초연금하고 직접적으로 하면 유정연금이 뭐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안 받고 이렇게 아닌 거예요. 금액에 따라 틀리다는 것 뿐이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내가 기초연금은 그럼 얼마를 받느냐라는 건데, 그거는 아까랑 똑같아요. 내가 202만 원에서 저 유정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다른 소득하고 다 포함해가지고 빼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뭐 150만 원이다. 그러면 남은 게 52만 원이네요. 52만 원이 32만 원보다 크니까 그냥 32만 원 받는 거고, 그걸 해보니까 여기서 202만 원이 넘어요. 그럼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는 기초연금 못 받는 거죠. 거기서 또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기초연금은 두 가지로 감액을 합니다. 하나는 국민연금 감액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소득 감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나는 받고 있었잖아요. 아까 그분은 안 받았지만 난 받으니까 국민연금은 얼마를 받습니까? 국민연금을 예를 들어서 60만 원을 받는다. 부인분이 받고 있었으면 유정연금하고 이거 다 받고 그 다음에 해보니까 뭐 32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국민연금이 60만 원이면은 국민연금 감액이 48만 5천 원을 빼고 되면 12만 원 정도 기초연금에서 마이너스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부인이 가지고 있었을 때는 기초연금 받는 게 더 불리해지거나 못 받을 수가 있게 되는 확률이 더 높아요. 없을 때보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아예 기초연금이 대상이 아니에요.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원의 배우자도 안 돼요. 유정연금으로는 공무원은 좀 틀립니다. 연금은 다 받아요, 무조건. 자기 거는. 그 다음에 남편이 국민연금이면은 국민연금의 60%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서로 다른 거니까. 아까는 남편도 국민연금
부인도 국민연금이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한쪽에서 받으려면 30%밖에 못 받는데 공무원은 다릅니다. 공무원은 남편이 저희가 다르면 60% 받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인이 국민연금을 들어가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일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가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하고 금액을 판단할 때 결정해야지 될 사안들, 그 사안들에서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본인도 이런 테이블을 만들어 보시고 실제로 다 채워보세요. 내가 국민연금 우리 부부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구나. 그러면 이거를 부인 쪽으로 몰아주는 게 좋은지 남편 쪽으로 몰아주는 게 좋은지 아니면 둘 다 비슷하게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금액도 얼마 이하로 낮추는 게 좋은지 그 다음에 이거를 지금 나이에 따라서 그럼 빨리 받아가지고 낮추는 게 좋은지 뒤로 쭉 밀어놓는 게 좋은 건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두 부부가 둘 다 공무원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그럼 공무원이고 서로 다른 국민연금 체계면은 그러면 그 부인이 국민연금을 추가로 더 들어도 괜찮겠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부부가 대응을 해서 나한테 맞는 적정 국민연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뭘 보고 결정해야 되는가, 어떤 식으로 스케줄을 짜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밸런스 자산연구소 김진영이었습니다.